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의 최수정 교수고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흉부외과의 박국양 교수입니다. 네, 오늘 침수가인과 크리스탈의 밥상머리 의학의 역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올해 2월 정도까지 밥상머리 의학의 역사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의료대란이 이제 발생하면서 좀 한동안 쉬었죠. 네. 그래서 한동안 쉬었다가 오늘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이후로.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세요? 6시가 지금 식사들 하실 시간인데 제목이 매독이라서 조금 좀 거시기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매독을 일부러 이렇게 뭐 선정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최근에 뉴스에서 매독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 건강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매독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또 한국, 중국까지 공히 전 세계적으로 매독 환자가 점령된 병인 줄로 알았는데 다시 폭증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네. 저희 비욘드에서 사실 전에 한번 했었죠. 네, 작년에도 네. 폭증을 했었고 올해 또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한번 알아보고 또 매독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일본 케이스를 좀 집중적으로 네, 다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해 지금 요거 이제 2024년 9월 1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매독 환자 수가 8월까지만 2,000명에 근접하고 작년에 비해서 4.5배가 이제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저거 데이터만 보면 굉장히 폭증을 했죠. 4.5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알아본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저 데이터를 내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4.5배가 됐기 때문에 뭐 폭증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 아주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최근 보도입니다. 9월 10일이니까 도쿄 매독주의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폭풍주의보, 뭐 폭풍, 폭우 경보는 들어봤을 때 매독주의보까지. 그만큼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매독이 폭증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매독 같은 경우는 성관계에서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늘어나면서 자유로운 성관계가 가능해지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일본은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경향이고요. 또 이제 여기 YTN 사이언스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선천성 매독도 급증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고 또 10년 새 10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매독이 점령된 질병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결핵도 저항균에 의해서 내성 결핵이 이제 증가하고 매독도 급증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한번 또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매독 신고 건수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감시 체계 변경이 원인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 1일부로 매독이 이제 4급 전염병에서 이제 3급 감염병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표본으로 감시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전수 감시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독 환자 1기, 2기 잠복 매독까지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24시간 이내로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급이었을 때는 이제 7일 이내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은 24시간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시체계 변경이 이제 이런 우리가 감시체계 변경으로서 숫자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 데이터를 보면 넘기기 전에 이제 2023년도에 416명이었다가 2024년 1월, 8월까지만 해서 1,800명이 넘었으니까 4, 46, 4.5배 이상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증가가 돼서 이제 우리가 폭증을 했다 하고 하는데, 우리가 4급이 3급이 되고 또 신고를 이제 뭐 선천성 잠복 매독, 3기 매독까지 다 보고를 해라. 그리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뭐 매독을 발견한 모든 기관에서 보고를 해라 하고 해서 폭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에 매독이었던 환자가 신고 체제가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 이전에 매독이 많았었는데 그게 보고가 덜 됐다는 이야기도 되죠. 뭐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죠. 없는 매독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023년도 이전에는 신고 미흡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독이었는데 매독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4년 1월부터는 다행히 그래도 매독 신고 체계가 조금 강화가 돼서 제대로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기 매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을 찾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매독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저 숫자보다도 오히려 뭐 한 2배 내지 3배는 더 실제 매독 환자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맥디어님이 이제 질문을 하나 네, 주셨어요. 네. 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그 주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래서 매독 환자가 여기 보면 일본에서도 심각하다. 그러니까 일본이 매독 환자를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1월 1일부터 이렇게 3급에서 4급으로 체제를 변하고 신고를 강화하지 않았는데도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게 이제 말하자면 SNS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해서 만남이 자유롭게 되는 그 횟수하고 비슷합니다, 저게. 그래서 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매독 환자도 성병도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나이별로 보면은 나이 든 사람보다는 역시 20대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봐, 성적으로 활발한 연령에서 매독이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 이제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렇게 해서 네. 선진국들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독 환자 수가 많이 이제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국제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종도 울려야 되고 더 퍼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4급에서 3급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네요. 1급에서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네. 이제 감염병 분류 체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는 2022년 자료이기 때문에 매독은 이제 4급에 속했었는데 한 단계가 올라왔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엠폭스는 2급으로 이제 엠폭스가 또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우리의 어떤 두려움을 조금 야기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엠폭스가 2급이었는데 사실 이게 주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병했고 조금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한국에서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요거는 이제 한 단계 3급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독은 4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급에서 4급으로 감시 체제가 조금 상향 조정이 된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냥 3급으로만 조정이 된 게 아니라 3급 감염병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있고 징계가 따릅니다, 보건소에서. 그리고 여기 왼쪽 슬라이드를 보면은 전수 모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이니까 뭐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데서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개인병원,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할 것 없이 진단 발견했으면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굉장히 사실은 무섭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이제 감염병을 그전에는
1기, 2기 매독하고 선천성 매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기 잠복 매독하고 3기 매독. 그래서 모든 거의 매독에 대해서는 다 24시간 내에 모든 병원에서 진단을 하면은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신고 건수가 1,8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매독 환자가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매독은 음.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의료진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네. 학습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의학사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의학의 역사니까 네네. 역사, 네. 매독의 역사도 한번 보는 게 좋고요. 재밌는 게 이제 오른쪽에 그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인 유명한 그 소설가의 소설인데 사실은 이 주인공 남자가 매독에 걸려서 불임입니다. 남자가.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아기를 가졌죠. 그래서 그 아기를 낳는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그 자기 아들이기를 아닌데 자기 아들인 것처럼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아들이 닮을 때가 이제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재밌는 소설입니다. 하여튼 매독의 역사를 한번 또 짚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질문이 어쩔 씨가 매독 검사는 혈액으로 가능한가요? 네, 예, 혈액으로 검사는 네. 가능합니다. 네, 혈청 검사 예. 할 수 있고요. 또 예, 예. 1기 매독 같은 경우는 네. PCR 검사로 하면 네. 거의 1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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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가 100%이기 때문에 네,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증상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인제 어떤 요렇게 매독이 네. 걸렸을 네.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가 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고런 것들을 그렇죠. 다 종합해서 네. 의료진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매독은 인제 어떻게 보면 인류가 함께 가장 오래된 성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뭐 사실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네. 네. 페니실린이 나온 지가 1940년도인가요, 교수님? 네, 28년도에 이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됐고 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사용이 시작됐고요. 네. 치료제는 그 이전에 이제 살바르산 606이 나왔고요. 폴 에를리히에 의해서.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뭐. 네네. 그 요게 이제 히스토리를 의학의 역사이기 때문에 밥상머리 의학사이기 때문에 매독하면은 이제 그 프라카스토를 이 사람을 프라카스토스 사람을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없는데 이 시필리스라는 말이 아름다운 목동이었어요. 그 매독이 여기 프랑스병, 이태리병이다 그러는데 프랑스가 이태리 나폴리를 침략하면서 이태리에 있는 매독을 프랑스 군인들이 옮겨왔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이태리에다가 옮겼다. 그래서 프랑스병이라고 그러고 프랑스에는 이태리 갔다 온 병사들이 자기 나라에 퍼뜨렸다. 그래서 이태리병이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뭐 당나라에서부터 당나라는 사실은 콜럼버스 이전 이야기인데 당창이라고 그러고 외색병, 뭐 양매창, 천포장.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매독이라고 그러죠. 독은 이제 독자니까 균이 있는 독하다. 그런데 매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춘. 예, 그 성병이라는 뜻은 독이다. 성관계에서 얻는 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게 프라카스토스가 시필리스라는 목동이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정사를 나눈 다음에 걸린 병이다. 그래서 시필리스가 매독이 된 겁니다. 매독이. 하여튼 그 프라카스토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콜럼버스 이전에도 있었다. 뭐 뼈나 이빨에 매독의 흔적이 있다. 뭐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요. 왜 콜럼버스 이후에 매독이 남아메리카에서 가져왔냐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전에 매독의 역사책에 잘 안 나타나다가 매독이 유럽에 창궐하기 시작한 게 1453년부터입니다.
145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온 다음에부터 역사적으로 기록에 매독에 대한 기록이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연두를 남아메리카 부족에게 주고 매독을 남아메리카 부족에서 거꾸로 유럽으로 들여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콜럼버스 익스체인지, 콜럼버스 교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병을 주고 병을 받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침략한 대가로 매독으로 많은 유럽 사람들을 거꾸로 이제 괴롭혔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제3가설은 이 콜럼버스 일행이 남아메리카에 가서 최수정 선생님 동물은 매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퀴즈. 없습니다. 아니 가정의학과 교수님 그걸 모르시면 없을 것 같은데요. 동물이 왜냐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래서 매독균은 매독 실험을 할 때 원숭이도 하지만 주로 토끼, 개 매독을 하거든요. 개들은 뭐 콘돔 끼고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많고요. 유일한 숙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도 라마에서 매독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 일행이 수간을 통해서 매독을 남아메리카에서 얻어가지고 왔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정확하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콜럼버스가 아마 아메리카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럽의 매독에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매독이 병이 이렇게 기술이 된 걸로 보아서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에서 가져왔다 하는 설이 가장 뭐 유력한 그런 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이 많이 질문들이 올라오고 많이 있는데요. 올라오시네요. 조금 예. 한 슬라이드 두 개 정도 지나면 요 질문들에 조금 예, 답이 예.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예. 요 그림은 뭔가요, 교수님? 그래서 이게 이제 콜럼버스 익스체인지라고 물론 담배, 감자 뭐 이런 것도 유럽에서 아니죠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들여왔지만은 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가 그때는 신대륙이었죠. 그 유럽 쪽으로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매독도 들어왔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 콜럼버스 익스체인지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매독의 이제 그 이후로 이 보면은 전부 1493년 이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에 매독이 창궐 해서 그 유명한 분들이 사실은 이 매독에 걸렸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있고 예를 들면 어느 분들이 계실까요? 뭐 자세하게 뭐 나폴레옹 이렇게, 있으시고 화가 예. 폴 고갱도 있고요. 헨리 8세, 또 톨스토이, 반 고흐, 오스카 그 유명한 와일드, 오페라 슈베르트. 작곡가 뭐 네. 저 3I, 3B, 3I에서 베르디, 푸치니, 뭐 비발디 그런데 도니제티 이 사람도 걸렸고요. 뭐 톨스토이, 반 고흐, 뭐 오스카 와일드, 슈베르트, 뭐 히틀러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네. 예. 사실 뭐 1940년대까지 이전에는 약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꽤 흔한 상병으로 이제 있었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발사 바버 서전 시대인데 이발사 외과 의사 시대에 아주 굉장히 대표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존 헌터. 이게 매독이 도대체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낫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매독 환자의 피를 주사를 합니다. 자기 피에다가. 그래서 매독을 1기, 2기를 겪고 근데 매독이 이제 1기는 성기 부위에 접촉을 한 부위에 이 검마 이게 저 폭스처럼 저 반점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접촉을 하면 또 전염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2기는 피부, 손, 발 뭐 이런 트렁크에 이제 반점이 나타나고 3기는 이제 대동맥이나 뇌로 퍼지는 건데 대개 1기, 2기의 잠복기를 거치면은 한 60~70%는 또 나아요. 맞아요. 네, 매독이 저절로 네. 낫습니다. 페니실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그래서 이 사람도 매독에 걸렸다가 그 완치가 된 다음에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아주 스코틀랜드 의사인데 운이 좋으신 분이네요. 운이 좋으신 네. 분이죠. 저기 에드워드 제너라고 그 뭡니까 소우두 접종의 선구자 그 스승이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실험 정신이 강하신. 그러시네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요거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한 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는 사진은 메독균입니다. 그래서 메독균은 사실 좀 다른 세균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영어 이름은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이제 와인 그 따개처럼 저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높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감염력이 매우 세요.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거는 빛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좀 약간 은둔의 세균이라고 또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만이 유일한 숙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페니실린이 나온 지가 1940년이잖아요. 40 년대인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이 이 매독의 치료법인데 아직도 내성 발생 없이 잘 듣는 그렇죠. 네, 그런 약입니다. 대단한 균입니다. 참. 네. 그리고 인제 매독균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해서 생활 환경에는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는 사실은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 시간 이내에 사멸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제크 님이 "공중 목욕탕이나 수영장에도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인제 저희가 아는 산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는 이 균 자체가 이렇게 살아남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은 아주 뭐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게 인제 성관계 그다음에 그 매독은 성관계 성관계만으로 옮는 건가요? 이렇게 꿈을 이루다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관계로 주로 옮죠. 주로 인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다음에는 인제 이렇게 그 수직 감염으로 엄마가 매독이 있을 때 선천성. 네, 선천성으로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주 적은 퍼센티지에서는 이제 피부에 뭔가 상처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이 상처로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 돼서 균이 그러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약하고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는 이 균 자체가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뭐 그렇게 많은 불안감을 갖고 생활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인제 특이한 거는 실험실에서 배양도 잘 안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도 잘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쪼끔 인제 우리가 인제 스틸스 패소전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그다음에 최소한의 대사 활동만을 하면서 아주 가늘고 길게 천천히 느리게 인제 이렇게 살아가는 세균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도 요거는 인제 요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새로 알았는데 이제 세균의 수가 더블링되는 이제 세대 시간이 이 매독균의 경우에는 30 시간이라고 해요. 굉장히 길죠. 예. 근데 인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대장균 같은 거는 20 분이에요. 네. 그래서 대장균에 비하면은 인제 90 배나 더 느리게 이 더블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이제 숙주인 인간을 빠르게 어떻게 죽이질 않고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죠. 네, 그렇죠. 서서히 망가뜨리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질문에 답변을 네. 드리면 엔젤 씨가 성관계 혈액만으로 감염이 되나요? 키스 같은 것으로 감염이 되나요? 또 목욕탕 사건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완벽하게 제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매독 감염이 그렇죠. 되는 분이 이 성기를 노출을 하고 어디 잠깐 앉아 있었는데 다음 사람이 1초도 안 돼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성기를 그 자리에 노출을 했다. 접촉을 했다. 근데 그 성기에 흉터나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 감염이 되겠죠. 근데 그쵸.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얼마나 돼? 그렇게 거의 희박하니까. 제로라고 봐야죠. 네네. 제로라고. 네. 그래서 접촉. 인제 키스도 이제 구강성교를 통해서 여기에 상처가 매독균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냥 키스해서는 안 되고 상처가 있는 입술이나 입에 똑같이 그거를 키스를 했다. 그러면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매독균이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매독균은 밖으로 나와서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염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네. 성관계에 의해서 거의 감염된다고 99%는 생각하시면 성관계에 될 것 같아요. 의해서 네.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꿈을 이제 이루다님 또 질문이 음. 이제 신체 접촉으로만으로도 옮을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지금
요 교수님 답변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음.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제 배제크 님도 목욕탕, 수영장 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우리 엔젤 님이 잠복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네. 주셨어요. 그래서 외독 잠복기가 있다던데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이 있는지, 또 잠복 기간에는 증상이 없는지, 또 잠복기에도 감염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일단은 감염은 보통 한 3주 정도가 잠복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사실은 혈액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죠. 네. 3주 네네. 때까지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인제 어떤 이 매독에 걸리셨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셔도 3주 안에 검사를 받아서 만약에 음성을 판정을 받으신다고 해도 사실은 다시 한번 2-3주 후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인제 1기 매독은 사실 증상이 3주 정도부터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여기 그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성기라든지 뭐 혀라든지 뭐 항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렇게 하얀 음. 아프지 않은 궤양이죠. 쉔커라고 네. 하는데 고런 인제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 아프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게 지금 허페스하고 다른 점인데 네. 허페스나 아프터스 얼서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거든요. 네네. 뭐 고춧가루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매운 음식이라든지 맵지 않더라도 음식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매독균에 의한 저런 병변은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질 속에 병변이 있어서 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증상도 없지 또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지. 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은 인제 저 매독이 이렇게 진단이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인제 사실 음. 저런 그 병변이 나타났다고 해도 또 스스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나중에 소실이 소멸이 돼서 되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고 당시에 만약에 발견하시지 못했다면 본인이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일기 네. 매독 잠복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접촉을 할 경우에 전염은 시키는 거죠 인제.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3주 이후부터 이벤트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이벤트 3주 이후부터 1기 매독에 저런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인제 이거는 수준외로 저절로 없어진다라는 네.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감염 후에 6 주에서 6 개월 사이가 2기 매독이죠. 근데 2기 매독은 사실은 쪼끔 더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인제 전반적으로 전신에 저런 발진들이 발생을 하죠. 발진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특히 손발 동시에 이렇게 발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정도 증상이 나오시면 인제 환자분들이 오실 수 있죠. 그치만 인제 이기 매독이 사실 전염력이 가장 큰 어 때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엔 또 저런 발진들도 사실 또 자연적으로 또 소실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냥 쪼끔 왜 저희가 뭐 드러그 래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또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면 네 그래서 고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이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여부를 쪼끔 자세히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는 이제 무증상 그 상태로 조기 잠복 매독 상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 25%는 다시 2기 매독으로 인제 재발을 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인제 1-2년 첫 1-2 년까지는 감염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느 분이시죠? 그래서 엔젤 님이 "잠복기에 감염되나요?" 됩니다. 감염되고 그 잠복기에도 감염이 되고요. 사실 첫 1-2년 감염 후 1-2 년까지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잠복 기간에는 증상은 없나요?"라고 하셨는데 증상은 없으실 거예요. 네, 잠복 기간 내에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이 있나요?"에서는 잠복 기간 3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1-2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후기 잠복 매독으로 저희가 인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0~70%에서는 자연 치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스스로 저기 그 뭐라 그랬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인젝션을 하셨던 실험 네. 저기 그분은 자연 정신이 치유가 되신 강한 자연 그분 치유가 되신 자연 치유가 분이잖아요. 되신 그죠? 분이죠. 그치만 나머지 또 30~40%는 3기 매독으로 넘어가고요. 사실 3기 매독이면 매우 예후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기, 2기 잠복기 뭐 이렇게 하는데 매독은 성적인 접촉이 직접 피부와 피부, 특히 저 혀에 나오는 저런 병변에 균이 트레포네마 팔리둠 균이 있다가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전염이 직접 접촉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무슨 호흡기나 무슨 뭐 또 다른 저거에서 전염이 뭐 물질이나 묻어가지고 전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균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요. 잠복기 네네. 1기, 2기 매독 다 병변에서 병변으로 직접 접촉에 의해서 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기 매독일 때가 전신에 이제 발진이 생기면서 가장 감염 전염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기 매독의 전염률은 약 30~60%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발진, 전신 발진이 2기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3기 매독은 사실 저는 3기 매독 환자를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근데 이런 환자를 많이 봤는데 이게 저희 흉부외과이기 때문에 대동맥에 이렇게 매독으로 인해서 지금 왼쪽 아래 사진 보면은 대동맥이 커져서 터진 경우거든요. 네. 이렇게 터지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뭐 많다고 해봐야 뭐 서너 케이스인데 그런 환자는 수술을 하려고 가슴을 열다가 터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눌러보면은 저기 이 신경매독으로 이제 저렇게까지 뭐 저렇게까지 사실은 2기도 보기 힘듭니다. 요새는 페니실린 주의 한 네. 방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 퍼지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받고 저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나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매독의 특징. 예, 네 인간 가지. 뭐 극히 드물게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된다고 하지만은 주로 뭐 사실은 인간 사이에서 되지 목욕탕에 가서 누가 기침했는데 뭐 수건에 의해서 옮았다 키스에 의해서 옮았다 이거는 99.9%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 두 번째 1차 매독은 통증 아까 허페스하고 달리 증세가 네. 없어서 1기 매독은 자칫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지나갈 수 있다. 있다. 예, 잠복기 1차가. 네. 그래서 2차 더 심해지고 전염력이 강할 때까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를 봐야 되고 아직도 이 변형이 내성이 안 생겨서 페니실린지 한 방이면은 끝난다. 그래서 네. 보통 240만 단위에 넣는데 120, 120 양쪽 엉덩이에다가 굉장히 이제 통증은 좀 있지만 근육을 맞고 1차 매독 시에가 네. 한 방이죠. 예, 그렇죠. 2차 매독으로 이쪽은 넘어가면 뭐 세 방입니다. 서너 번 맞아야 되고요. 근데 네. 하여튼 예방은 우리가 그러면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되잖아요. 예방이 안 됩니다. 네. 예, 예방이 안 되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꼭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예방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조금 또 뭐 질문에 답을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교수님? 네. 자, 그러면 성관계로 감염이 주로 된다면 매독균이 주로 성기에서 살아가나요? 라고 엔젤님이 주셨어요. 네. 근데 이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기 증상은 성기에서부터 발생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혈액과 그다음에 이제 림프절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꼭 거기에만 성기에만 있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독에 걸리면 불임이 되는 건가요? 직장인 꿈을 이루다님, 직장인 건강검진에 매독 검사가 필수인 것 같았어요. 네. 건강검진에서 매독 검사는 거의 루틴 검사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들어가죠. 네네. 네. 불임이 되는 건가요? 발가락이 닮았다. 그래서 심해지면, 네네.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를 네. 하면 불임은 안 되고요. 네. 이제 2기 이상 지나서 3기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불임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엔젤님, 동생이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혈액 검사에서 매독 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환자가 무조건 하나요? 혹시나 매독 감염이 있는지 해서 검사하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 전에는 거의 뭐 모든
그 혈액 검사를 하고요.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루틴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독이 감염되었는데 피부 증상 등 증상들이 없게 본인도 모르게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나요?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아까 30-4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네,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예. 보시면은 그 2년 이후에는 60-70%는 자연 치유를 하거나 나머지는 3기 매독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본인이 그 60-70% 안에 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3기 매독으로 넘어가시면 너무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 치유가 되시는 거를 아니, 바라고 저렇게까지 기다리면 안 또 되죠. 다 저기 치료를 이제, 안 받으시면 예, 절대 뭐, 안 돼요. 네네. 네. 그러면 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실까요? 이 이건 이제 사진 속의 매독 주인공은요. 치료의 최초에서 606번 실험을 했다. 뭐 그런데 살바르산 606이 사실은 이 폴 에르리히라는 독일의 화학자, 항균제를 만드신 분인데 매독 치료에 획기적인 획을 그으신 분이죠. 지금은 이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페니실린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약이 나옴으로 해서 매독 치료에 아주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 실험실에 있던 핫다, 일본 사람이죠. 이 실험 조수가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그 명성은 폴 에르히가 가져갔지만 실질적인 업적은 핫다가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세페나민이라는 살바르산 606이 매독 치료의 효시가 되었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항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매독 치료에 이제 뭐 지금 종점은 페니실린이 찍었죠. 그래서 네. 페니실린의 발견은 플레밍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 네. 플레밍은 이제 발견만 했지 이거를 이제 실험실 내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는 2차 대전 때 이제 또 페니실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수많은 군인들을 집으로 그 상처를 낫게 해서 돌아가게 한 거는 이 페니실린 덕분이고, 페니실린 때문에 매독도 치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아나필락시스 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른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하게는 이제 뭐 독시사이클린이나 세프트리악손을 쓰는데요.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페니실린을 사용을 할 때는 1기는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2기일 때도 3번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그 항생제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1기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28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돼서 그 기간은 훨씬 길어지고, 그렇지만 또 효과는 장담을 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도 뭐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그거에 맞게끔 그렇죠. 치료를 해드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슬라이드 여기까지네요.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교수님. 네, 뭐 오늘 좀 일찍 끝내죠. 뭐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전할 메시지는, 보통 안전한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매독 걱정을 뭐 할 필요가 없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실수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페니실린 맞기 전에 검사는 대개 이제 2가지인데, 트레포네마 팔리둠 균에 대한 검사 하고, 그 균하고 상관없이 염증이 균이 들어왔을 때 하나 RPR 검사하고 이제 VDR 검사가 있고, 그 쌉니다, 그게. 그걸로 해서 이제 매독 검사를 하고, 거기에 양성이 나오면은 조금 비싼 이제 TPH라든지 무슨 뭐 FTS, ABS 이런 좀 전문적이지만 그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은 하여튼 안전한 성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꼭 해야 될 때는 콘돔을 끼고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은
예, 폭증하는 매독을 막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하는 이제 생각이 비록 듭니다. 그러니까 예. 비단 한국의 이슈가 음. 아니라 지금 선진국들 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자꾸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혹시 그런 이벤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네. 병원 오시면 돼요. 병원 네. 오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네. 해서 이제 증상도 체크를 하고 이벤트가 언제쯤이었는지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네. 진단하고 치료도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요. 네. 요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낙인 이런 것들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답하고 네. 끝내죠. 교수님. 꿈을 이루다님이 요즘 아이들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는데 예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 등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텍션을 잘 하라고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피라이프는 매독뿐만 아니라 모든 성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음. 방안이 있을까요? 음. 조심스럽게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검진 같은 거를 요즘에는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검진에서 매독 검진에서 검사를 하니까요. 네, 루틴으로 그거는 뭐, 검사를 예, 그래서 하니까요. 하니까 그때 받으시면 되고요. 네네. 예.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루틴 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그냥 가까운 네. 뭐 보건소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네. 의원을 가셔도 되고 네.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다 보니 성병 검사 주기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요거에 대한 답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불확실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 하는 네.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있으면, 거기 네. 때문에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뭐 1살, 네. 2살짜리 애를 성병 검사를 막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래서 주기를 정하기는 조금 내가 네. 성관계를 불시에 어떻게 좀 실수로 했다 했을 때는 바로 2, 3주 후에 잠복기를 지나서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많은 항생제가 내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내성이 없이 페니실린이 아직도 듣는 딱 위대한 승리의 항생제가 네. 있다 그러면 페니실린이 매독에 대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확실하게 진단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의 보장을 안전을 개인정보를 보장을 해드리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네. 어떤 그 매독에 대한 좀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오늘 조금 해결을 좀 많이 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좋겠습니다. 저희도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서 또 매독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음 네. 2주 후에 네. 다른 토픽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